시의 주식시장의 장세 지표에서 다음 있는 것이 등락주선과 등락비율인데요. 등락주선이라는 건 뭐냐면 등락, 오르고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을 등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어드밴스드 디클라인 라인이라고 해요. 등락. 그래서 오른 종목,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이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등락주선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오른 종목에서 하락 종목 수를 빼는 거예요. 종목 수를.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어제가 예를 들면은 100개가 올랐고 그다음에 떨어진 종목이 50개다. 50개? 200개라 칩시다. 200개가 떨어졌으면 이건 마이너스 100입니다. 자, 오늘은 300개가 오르고 100개가 떨어졌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것이 200이니까 누적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됐습니까? 누적이 되면 플러스 100이 되겠죠. 만약 내일 또 한 200개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한 150개가 떨어졌다.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레. 이것은 미래를 공개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것은 1일 전, 이건 2일 전, 이건 3일 전. 과거치니까 미래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어제, 그제, 그전날이죠. 2일 전, 2일 전, 3일 전. 자, 오늘 예를 들면 400개 오르고 200개가 떨어졌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200이죠.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50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등락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해 가지고 오른 종목 수에서 떨어진 종목 수를 이렇게 뺀다. 빼가지고 어떻게 매일매일 누계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추세를 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장세라는 게 시장이 어떤 전망하느냐. 코스피가 비록 오르더라도 저 등락 추세에 떨어지면은 현재 주식 시장은 약세로 바뀌겠구나라고 전망하는 거고요. 그 등락 추세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락한 종목수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비록 코스피는 떨어지더라도 등락 주선이 오르게 있으면 앞으로 강세가 바뀌겠구나라고 전망한다는 거예요. 등락 주선이 플러스라는 것은 앞으로 오른 종목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건데, 이걸 볼 때는 단점이 뭐냐? 매일매일 이것을 기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등락 주선은. 그러니까 등락 비율은 뭐냐면 어드밴스드 디클라인, 올라가고 떨어진 종목의 레이셔예요. 레이셔. 이것은 등락 주선은 라인, 그러니까 선을 매일매일 그려가는 거고, 이건 레이셔라는 거예요. 비율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 비율이니까 1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등락 종목인데, 요건 상한가라는 겁니다. 상한가, 이거 하살표. 삼각형은 상승 종목수 보합이고, 이건 하락 종목수고, 이건 하한가예요. 지금 현재가 얼마냐면 486을 얼마로 328로 나누는 거예요.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것을 ADR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ADR. 그래서 ADR인데, 그래서 나름 종목 치료되면 대충 얼마입니까? 이게 100 몇십 번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장세 파악은 등락 비율이 120이 넘다. 그러면 천장권이고, 그래서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등락 비율이 70% 이하일 때는 이게 바닥권이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늘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이 넘는다는 얘기는 지금 가열돼 갖고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요. 등락 비율이 70%
10% 이하라는 것은 지금 침체가 돼서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은데 늘 주식이라는 것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떨어진다 했을 때 얘가 가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자들은 누가 부자예요? 부자들은 자 제가 보니까요 부자들은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부자야 되냐? 자 첫 번째는 보게 되면요 돈이 있어야 돼. 무슨 돈?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시드머니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지난번에 이런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감이 42,000까지 가고 막 그 코로나가 난리 칠 때도 살 수 있는 배짱. 그래서 배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슴을 갖고 있으면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배짱 부리다가 잘못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날려먹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필요할 때는 가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가감한 결단이 잘못돼서 무모한 결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한 결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분석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확신을 쓸 수 있게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나왔다가 하는 것은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ADL과 ADR. 근데 ADR은 요거다가 틀리게 매일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하는 것을 ADL을 봐야 되는 거고요. ADR은 아까 본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보면 돼. 그냥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 이런 비율은 아니 그냥 딱 맞는 비율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예를 알려준 거지. 이 비율들은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저게 딱 맞으면 책으로 팔까요? 나 혼자 몰래 할까요? 나 혼자 몰래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럼 정확한 비율이 얼마냐? 그럼 본인이 계산을 해봐야 돼.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DR, ADR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 주식시장의 장세 지표다. 시장이 어떠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증권시장의 자금을 보는데 자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반대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 등락 주선가, 등락 비율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고 그래서 자, 주가 정보는 이렇게 있고 이제 투자 판단 지표 있죠. 마지막은 주식 시세표. 투자 판단. 투자를 판단을 하려면 어떤 놈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PBR라는 것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있고 그 다음에 EVA라는 것도 있고 터미널 키 비율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갖고 투자 판단 지표. 투자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판단 지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만 얘기하고 또 자세히는 5장에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어떻게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준 것을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배당주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는 거. 그래서 배당 수익률 보여준 거 혹시 또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보여주면 배당 수익률 여기 보면 자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이렇게 쭉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이 이왕이면 뭐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보고 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을 한 건데 주가 수익 비율을 다른 말로 말하면 퍼라고 한다. 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퍼라는 건데 그 퍼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퍼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을 영어로 EPS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 그럼 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주당 순이익은 회사가
하는 순이익에다가 발행 주식 수를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요즘 재무제표에 손익 계산서를 보게 되면 다 주당 순이익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해 주냐는 뜻입니다. 회사들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당 순이익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 대해 주가가 높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인기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는 주당 순이익 이론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어떤 게 높냐? 성장성이 높거나 또는 위험이 낮을수록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좋은 회사가 이제 퍼가 높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주가에 있는 퍼가 높다라는 뜻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를 보시죠. 삼성전자 퍼는 16.3배, 하이닉스는 38배고 삼성바이오로스는 148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죠. 셀트리온 얼마입니까? 88배고 LG화학은 222배네요. 네이버는 60배.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훌륭한 회사인데 이렇게 퍼가 낮느냐? 네. 반도체나 핸드폰에 대해서 시장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있고 중국이 막 들어와서 또 막 중국도 반도체 한다고 그러죠. 또 미국이 또 양쪽을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니까 미래가 이렇게 잘 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주당 순이익 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가 장부 가치 비율. 주가 장부 가치 비율을 다른 말을 말하면 PBR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PBR은 주가를 뭘로 나눠주게 되냐면 BPS인데 BPS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장부가액을 뭘로 그래서 저것을 주가 장부가치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을 여기에는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장부가액이냐? 자, 이렇게 그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재무상태표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왼쪽은 자산이고 이것은 부채고 이게 자본. 이 자본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장부가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주가 순자산 어떻게 나누냐? 주가를 BPS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수익 전망이 밝고 경영이 효율적일수록 PBR이 높아진다. 그런데 PBR이 다 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빼버리고 한번 올려볼까요? 자, PBR. 자, PBR은 지금 삼성전자는 1.3에 보고요. 하이닉스 1.18이고 삼성바이오로스는 9.43이고 네이버는 5.6이고 셀트리온은 10.3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0.38 있어요. 0.38은 뭐냐? 시장의 가치가 여기 있는 이 자본보다 시장의 가치가 더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0.38이니까 이런 쪽으로만 따지면 예를 들면 현대차의 자기 자본 중에서 38%만 주게 되면 현대차는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대주주 안 팔겠죠. 이론상만 얘기하는 이론상. 여기 보면 현대그룹에서 마찬가지고 요즘 자동차 뭐 수출이 반토막 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SKT 마찬가지.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KB금융. KB금융 보면 얼마입니까? 0.37이에요. KB의 국민은행을 시장에서만 판다 그러면 KB의 자기 자본의 37%만 주면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 자본. 그래서 이것을 P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BR 또 투자 판단 지표다 합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지표. 다음이 토빈의 Q 비율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투자를 했을 때요. 투자를 했을 때 그 시장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게 됩니다.
대체한가는 뭐냐면 예를 들면 공장을 지었어요. 뭐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뭐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또 추가로 크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투입을 한 이후에 시장 가치가 그것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투자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Q 비율이 1보다 크게 되면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만약 Q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한 것보다 시장 가치가 더 많이 커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요거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토빈의 Q 비율이 1보다 크면 투자 오케이. 1보다 작으면 내가 돈을 투자했지만 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는 더 투자한 것보다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투자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빈의 Q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본다는 거고요. 자,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것은 영어로 EVA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을 해서 돈을 어디서 나와요? 이익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순이익, 순이익이 회사가 벌어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뭘 빼줘야 되냐? 여기 있는 자본, 이 자본에 있는 조달비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자금의 조달비용을 차감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있는 자기 자본의 차범 비용을 차감을 해야지 무조건 영업해가지고 순이익 벌어들였다. 그것을 가지고 돈 벌었다 맞느냐. 그것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순이익에서 기회비용을 차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기회비용. 이것을 뭐라고 하냐. EVA다. 영어로는 EVA고 한국말로는 경제적 부가가치예요.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순이익만 가지고 회사가 이익 났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자본비용을 뺀다.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 만약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자 판단 지표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지표를 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주식 시세표. 주식 시세표. 자, 주식 시세표는 이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차트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차트가 아니고 시세표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여기 보면 상한가, 하한가, 퍼, PBR 이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상한가, 상승 종목, 보합, 그 다음에 하락, 하한가, 거래량, 거래대금 다 나와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주식 시세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세표를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액면가, 액면가도 아까 보게 되면 자, 어디 있습니까? 액면가 나와 있죠. 이렇게 액면가 100원, 5,000원, 2,500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세표를 보게 되면 액면가 우리나라는 1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있고요. 요 올라간 거, 떨어진 거, 화살표, 상한가, 하한가, 그 다음에 종가, 전일 종가. 그 다음에 종가는 당일, 전일 종가는 그 전날, 보통 주냐, 우선 주냐, 또 보고, 시가, 아침에 시작할 때, 그나저나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신고가, 가장 역사적 높은 거, 역사적 낮은 거. 권리랑 배당락은 뭐냐면, 권리가 유상증자하거나 배당을 못 받는 것이 권리랑 배당락이에요. 거래량도 본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시세표를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세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것은 투자 판단 지표가 중요하죠. 투자를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을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또 그것은 우리가 5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4장에서는 이렇게 주가의 판단할 때는 자, 앞에 있는 주가를
판단을 할 때는 주가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주가 평균도 있고 주가 지수에도 있고 유동성 지표도 있고 장세 지표도 있고 투자 판단 지표도 있고 시세표에도 뭐가 있느냐. 주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4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